안녕하세요. 제다이TV의 제다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제 채널에 재밌는 요청이 하나 올라와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그 질문은 조금 의외죠. 지금까지는 어떤 뭐 취업을 준비하는 혹은 사회 초년생 어떤 그 디자이너들 학생들에 관한 어떤 그런 사연이랑 뭐 제 영상도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게 많았었다면 이번에 올라온 질문은 이번에 갓 팀을 맡게 된 초보 팀장님이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디자인 관련해서 일을 하면서 뭐 어떻게 고민이 전부 다 그 일반 디자이너 직원들만 있겠습니까? 팀장들도 분명히 팀장 나름대로의 어떤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뭐랄까요 궁금하고 모르는 점도 있습니다. 팀장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공감이 제가 좀 공감이 가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번에 올려주신 사연을 보면 디자인 팀 초보 팀장이라고 하십니다. 팀을 처음 맡았는데 이제 팀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팀장으로서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업무를 분배해야 하는지, 스케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게 막막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노하우를 좀 영상으로 만들어서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크게 이 운영, 그 다음에 역할, 그 다음에 업무 분배, 스케줄 관리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것 같아요. 뭐 실제로 해보면 사실 팀장으로서 해야 될 일들은 이거보다 더 많이 있는데 일단은 크게 한 네 가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첫 번째 이 운영이라는 건 이게 딱히 뭐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 팀 그 회사별 그러니까 회사마다 디자인 팀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팀장 뭐 성향이라든지 개인적으로 그 팀을 어떻게 운영하고 싶은지는 그 팀장이 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서 이 부분은 뭐 조금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할 같은 경우에도 그 회사 내에서 팀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역할이 다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이 역할도 한마디로 팀장의 역할은 이런 거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제가 답변 드릴 수는 없는데 뭐 이것도 어쨌든 뒤쪽에 제가 따로 한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긴 하겠습니다. 업무 분배 같은 경우에도 고려해야 될 점이 어, 팀이 몇 팀인지 그러니까 전체 디자인 팀 인원 그 다음에 뭐 구성원들의 어떤 그런 경력이라든지 능력치 이거에 따라서 또 다를 거고 스케줄 관리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스케줄 관리를 그 회사의 디자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도 제가 알아야 답을 드릴 수 있는 문제라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 전체에 대해서 제가 그냥 통상적으로 뭐 그냥 뭐랄까요 조금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뭔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답변을 드리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또 조건들 그러니까 제약 사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다 답변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참 뭘까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네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제가 처해 있던 환경 내에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뭐 팀 운영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제 만약에 음, 그런 질문이라면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팀 운영은 예를 들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세세하게 일일이 다 하나하나 계속 팀장이 다 체크를 해서 뭔가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뭐 성향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부드럽게 그냥 뭐 팀원들의 의견을 다 들어주면서 그냥 온화하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그냥 모든 것들을 다 결정을 해주면서 어, 좀 강하게 결정을 하는 그런 스타일, 카리스마를 가진 스타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이 일을 오래 하고 나서 이제 좀 최종적으로 바뀐 걸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렇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저는 예를 들어서 30대 초반부터 팀장이었거든요. 실장이라는 타이틀로 30대 초반부터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하고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른데, 20년 이상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최종적으로는 저기 쓰여 있는 것들을 좀 두루두루 다 이렇게 조화롭게 해서 팀을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꼼꼼히 체크를 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팀원들의 자율에 좀 맡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또는 어떤 프로젝트 특징에 따라서는 그냥 결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라고 지시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조금, 이게 이런 스타일로만 뭐 운영을 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두리 있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운영이라는 것들은 또 구성원들의 성격이나 성향이 어떤가에 따라서도 바꿔야 되는 거죠. 누구한테는 좀 강하게 지시를 하고 좀 카리스마 있게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스타일은 최대한 그 사람의 자율성을 보장을 해주고 그 사람 의견을 따라주면서 해야 돼 해야 또 좋은 성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에, 이게 뭐 어떤 게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현명한 이제 팀장이라면 저는 팀원들의 성격이라든지 구성원들의 경력이라든지 능력치에 맞게끔 그때 맞춰서 해주는 게 좋은 팀 운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좋게 나올 수 있게,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팀을 잘 운영하는 게 좋은 운영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어떤 스타일로 진행을 하던 간에 최종 결과물이 잘 나오고 시간에 맞춰서 나오고 클라이언트도 만족을 한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팀원들도 합리적으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의해서 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좋은 팀 운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은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프로젝트에 맞춰서,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그때 좀 맞춰서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팀장의 역할은 마찬가지예요. 팀장의 역할은 그 회사나 뭔가 그 팀장한테 주어진 권한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저는 지금 쓰여 있는 이런 내용들을 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했는데 사실 여기 쓰여 있는 것보다 제가 더 했을 거예요, 역할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어떤 디자인 상담도 했었고, 계약 업무도 진행을 하고, 프로젝트로 봤을 때는 컨셉을 제안을 하기도 하고, 팀원들이 낸 컨셉에서 이번에는 이런 컨셉으로 진행하자라고 컨셉을 제가 결정하는 일도 해야 되고, 거기에 난 컨셉대로 아이디어 스케치들이 나오면 그 아이디어 스케치 중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것들을 시안으로 만들지 그런 아이디어를 정리해 주는 일, 방향 설정해 주는 일,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정해졌을 때 이제 모델링 같은 거나 들어가서 이제 최종 디자인이 나오기 전에 디테일이라든지 뭐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는 일도 팀장이 해야 되고, 저희가 계약을 했을 때 언제까지 뭐 1차 품평을 하고 2차 품평은 언제고 뭐 이런 스케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스케줄 안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전체적인 스케줄 관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PT도 해야 되고, 내부 품평뿐만이 아니고 클라이언트 앞에서 하는 PT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정된 디자인안이 어떤 기구 설계팀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율,
그다음에 모급 감리, 그다음에 생산이 됐을 땐 양산 감리, 뭐 이런 부분들. 그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저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각종 문서나 서류 업무에 관련된 일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 이제 업무 배분이라고 돼 있지만 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어, 프로젝트가 떨어졌을 때 이거를 개인으로 업무 배분을 할지 팀으로 배분을 할지 그런 업무 배분에 대한 관리 뭐 그런 것도 있고 이 외에도 뭐 지금 얘기하면서도 생각나는 거는 뭐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뭐 포트폴리오 회사 전체 포트폴리오 뭐 관리 상담 자료 또 그다음에 제안서 기타 등등 뭐 팀장의 역할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서는 직접 디자인에 참여를 해서 실제 아이디어 스케치에서 최종 시안 작성에 까지 실제 실무를 담당하기도 하고요. 팀장의 역할은 이런 것들이 저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진행을 했었고 요거는 내용은 그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상담 계약 같은 부분들은 회사 대표나 뭐 실장이나 따로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그 부분은 안 하고 그냥 실제 프로젝트에 관련된 일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냥 만약에 통상적인 인원이 크지 않은 회사라면 아마 팀장은 거의 대부분 이 정도 일은 다 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업무 분배에 관해서는 요거는 여기 써 있는 대로 인원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인원이 한 3, 4명 정도 되는 인원으로 구성된 팀일 경우에는 사실 팀으로 보면 요거는 그냥 한 팀이거든요. 3, 4명이면은 디자인 팀으로 봐서는 그냥 한 팀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뭐냐면 뭐 프로젝트 하나는 이건 네가 해, 이건 네가 해 이렇게 하지 않고 저는 컨셉이라든지 아이디어가 조금 더 풍부하고 다양하게 나오는 어떤 뭐랄까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저는 머리를 다 합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모든 프로젝트를 거의 공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3, 4명일 경우에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컨셉 내고 아이디어 스케치 내고 그 아이디어 스케치에 결정되면은 웬만하면은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한테 그 최종 디자인까지 뭐랄까요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눠주고 때에 따라서는 뭐 팀 막내가 낸 뭐 아이디어 스케치를 중간급이나 뭐 요런 저기 디자이너들한테는 뭐 한 2개 정도 정리를 하라 그러고 막내한테는 뭐 하나만 정리하라고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업무를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디어 그 스타일이나 디자인 스타일로 봤을 때는 요거는 요 친구가 정리를 하면 더 잘할 것 같다. 요런 스타일은 저 친구가 좀 정리를 잘하지. 뭐 요런 것들도 파악을 해뒀다가 잘할 것 같은 친구한테 그렇게 스케치를 이건 네가 정리해, 이건 네가 정리해. 뭐 요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업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PT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최종 이제 결과물이 나오면 최종 아이디어 정리하는 거는 뭐 누구한테 한 사람한테 시키기도 하고 PPT 자료 만드는 거라든지 웬만한 PPT 자료 만드는 것들은 저는 발표할 사람한테 맡겼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발표도 제가 다 하지 않고 웬만하면 한 1년 차 이상만 되면 저는 그 컨셉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내는 역할에 주도적으로 했던 그 팀원한테 저는 PT도 맡겼었거든요. 그래서 그 PT를 누가 할지 이런 것도 정하는 것도 뭐 팀장이 해야 되고요. 팀원이 예를 들어서 뭐 3명, 4명이 아니고 막 10명, 12명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은 1팀, 2팀, 3팀 이렇게 팀별로 나뉘니까 그렇게 팀으로 여러 팀이 나눠졌을 경우에는 각각 지금 어느 정도 일 양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봐서
한 팀에 너무 많이 몰리지 않게끔 그런 것들도 봐가면서 업무 배분해 주는 거.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질문하신 분의 어떤 팀 사정에 따라서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동 프로젝트로 다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과물이 저는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예. 한 사람이 몰아줘서 한 사람이 그 프로젝트를 고민해서 그냥 쭉 디자인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계속 다 같이 얘기하고 같이 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결과가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케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그냥 저는 뭐랄까요? 처음에 제안서가 들어갈 때 계약을 하고 제안서가 들어갔을 때 일정표라는 걸 제시를 하는데 저는 제가 제시했던 일정표에서는 거의 단 하루도 어긋나지 않게끔 맞추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 스케줄 관리를 어떻게 하냐? 처음에 클라이언트한테 얘기한 그 미팅 날짜에 맞출 수 있게끔 관리를 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 발표해야 되는 날짜보다 하루나 이틀 정도 좀 앞에 끝날 수 있게끔, 그래서 변수라든지 뭐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최종 내가 얘기해 놓은 약속한 날짜에 딱 미팅을 하려면 그 전에 세부적으로 스케줄 관리를 좀 내부적인 스케줄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잘 지켜지려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가 떨어지면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팀원들한테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일단은 갖고요. 그래서 이런 요구 사항이 있었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땐 이런 점을 유의해야 된다. 그 범위 내에서 각자 컨셉을 잡고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봐. 해서 시간을 준 다음에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는 날짜를 따로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한 번에 이제 안 끝날 수도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한 몇 번 정도 진행을 할 건지 예상을 하시고, 그래서 아이디어 스케치가 정해지면 나눠주고 각자 이제 3D 모델링으로 정리를 해봐, 혹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이디어 스케치를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과정들, 그러니까 모델링을 해서 최종 아웃풋이 나오는 것까지 몇 번의 수정을 거칠지, 그 다음에 아이디어 개수는 몇 개인지에 따라서 팀장님께서 언제 스케치 미팅을 하고 언제 1차 그 모델링 품평을 하고 2차 모델링 내부적으로 그 품평을 할 건지를 다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최종 아웃풋이 나와서 정리가 되는 날짜를 언제쯤으로 맞출 건지 그런 것들을 다 팀장이 정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팀원들을 계속 뭐 재촉을 하거나 혹은 계속 좀 푸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정리가 잘 안 되거나 이런 친구도 있을 때는 팀장이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변경을 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도움을 좀 줘서 이 정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할 건지, 그런 것들도 팀장이 다 하셔야 되고요. 이게 마냥 뭐랄까요, 그냥 알아서 하겠지라고 했다가 거의 날짜는 다 돼가는데 나중에 봤더니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러면 수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잘 돼가고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버릴 거면 과감하게 빨리 버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다든지, 조금만 뭔가 손을 보면 될 것 같으면은 경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자고 좀 도움을 줘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든지. 그러니까 스케줄 관리라는 건 내가 약속한 날짜에 최대한 맞춰서 갈 수 있게끔 중간중간 계속 내부적으로 미팅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체크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세부적인 단계를 본인이 잘 나누셔야 될 겁니다. 본인도 팀원이라는 걸 해보셨으니까 그 전에 위에 팀장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에 팀장이 했던 거를 기본적으로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그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던 거를 느꼈다면 본인은 그 전임자가 했던 거에서 장단점들을 좀 찾아내서 뭐 이어갈 건 이어가고 고칠 건 고쳐서
좀 더 본인이나 본인 팀에 맞는 프로세스에 최적화시켜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정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림에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모든 그 질문 한 것 중에 그러니까 저는 팀장 역할 중에 가장 제가 느꼈던 것도 그렇고 가장 어려웠던 건 뭐냐면 이 결정이라는 부분이죠. 결정. 어, 아까 앞에 있던 뭐랄까 팀 운영에 관한 결정, 업무 분배에 관한 결정, 아이디어 컨셉 결정, 디자인 결정, 모든 건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어, 팀장은 팀장이 해야 되는 가장 어렵고 힘든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결정이라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팀원들 앞에서는 자신 있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확신이 안 설 때도 있고 하지만 결정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뭐 팀장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항상 이 뭔가를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크고 힘들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팀원들이 봤을 때는 뭐 팀장이 늘 놀고 먹거나 별로 하는 일 없이 예, 뭐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당장 내가 컴퓨터 앞에서 뭐 디자인 스케치를 몇 개를 더 하고 모델링을 몇 개를 더 하고 야근을 하고 그런 육체적으로 혹은 뭐 그런 힘든 것도 힘든 거겠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이제 팀장이 되거나 팀장이 없을 경우 여러분들이 직접 그 상황에 닥쳐보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아마 이 결정일 거예요. 결정. 누군가가 대신 결정을 하고 지시를 해주지 않고 모든 걸 내가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어려움. 그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질문 주신 분도 초보 팀장으로서 가장 뭐 지금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이건 하고 이건 어떻게 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정답은 이겁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건 여러 가지 환경이 있으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결정을 망설이면 안 되고 결정을 뭐랄까요 피해서도 안 되고 그 팀원들이 있을 때는 항상 그래도 어, 팀장은 항상 이 결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결정에 따른 결과가 당연히 좋을 경우에는 뭐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어, 결정에 따라서 결과가 좀 좋지 않더라도 그 다음 행동이 더 중요한데 내가 내린 결정에 의해서 결과물이 좋지 않더라도 그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 되고 누구 팀원이나 다른 사람한테 떠넘겨서도 안 되고 온전히 그 내가 내린 결정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그 결과물은 팀장이 조금 다 떠안아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팀원들한테는. 그래야 다음에 또 어떤 결정을 하거나 다음에 또 어떤 지시를 할 때도 팀원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따라오거나 믿고 의지를 하는 거니까 잘해 주셔야 되고 그 결정을 할 때 조금 더 나은 결정,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만큼 경험이 많아야 되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야 되고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그 중에서 정답을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최선은 뭘까라고 해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 결정에 대한 부분을 결정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뭐랄까 준비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오늘 질문 주신 분에 대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다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했었으니까 한번 그냥 참고만 하시고 본인은 어떻게 할지는 마찬가지로 이
어려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뭐 팀장을 하시다가 어떤 상황에 조금 닥쳤을 때, 아, 내가 지금 뭐 이런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든지 지금 팀 내부적으로 뭐 프로젝트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어떤 내용이 있으면 차라리 그런 질문들을 별도로 따로 떼서 해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제 나름대로 답을 어, 도움을 드리는 예,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너무 큰 그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그냥 조금은 두루뭉술하게 저의 경험을 대신해서 이렇게 답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단지 뭐 팀장들만 보라는 영상은 아니니까 팀원분들도 팀장이 저런 역할을 하는구나. 팀장이 되면 저런 역할을 우리 팀장이 저런 일들을 하고 있겠구나. 크게 드러나지 않거나 잘은 몰랐지만 어, 그런 것들을 조금 아는 어떤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관련된 또 추가적인 질문들이나 그런 게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러면 또 세부적인 답변을 제가 잘라서 따로 또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다이 TV의 제다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